안녕하십니까 파친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되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요즘에 위스키 재테크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 위스키가 어쩌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그리고 어떤 위스키를 사야 되는지를 많이 여쭤봐요. 그렇죠. 많은 네. 손님들이 바텐더들한테도 네. 많이 여쭤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견해를 물어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현업에서 제일 오래 계셨고, 위스키 유통 그리고 뭐 바 관련 업계에서는 산 증인과도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바텐더 락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청담동 스파스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존댓말 쓰고 있잖아요. 아니,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되지? 네, 왜냐면 좀 이렇게 거침없으신 네.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뭐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위스키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그쵸. 네, 왜 이렇게 치솟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특정 제품들만 그렇게 올라요. 예. 불과 한 7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예, 근데 특정 제품들이 근데 요즘 이제 수급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픈런 혹은 아니면 폐점런까지 가게가 끝나기 전에도 뭐 미리 줄을 서서 사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좀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격의 변화만 보면 모든 제품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특정 제품만.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오픈런을 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있었던 건 맥켈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위스키, 히비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발베니에서도 특정한 모델들, 글렌 알라키라고 하는 위스키에서도 특정한 모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면 혹시 특정한 그 모델들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지금은 맥켈란은 더블 캐스크를 제외한 모든 라인이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스프링뱅크나 이런 것도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발베니는 특히 21년 레드로즈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그렇게 인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글렌 고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들 조금씩 인기는 있는데 워낙 수입이 적다 보니 예, 그런 그러면 현상들이 제가 있죠. 알기로는 최근에 맥켈란도 저희 하모니 제품으로 그쵸. 오픈런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출시한다 한국에라고 했을 땐 제 기억에 50만 원 정도의 일반 소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업체에서 50만 원 정도에 추첨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게 개인 간 거래로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30만 원 오르는 거. 예. 근데 지금은 다시 63만 원, 62만 원대로 떨어져 있어요. 야, 너무 시장에 그만큼 물건이 또 풀리고 이러면 예, 또 변화들이 있어서 예, 과연 얼마의 적정인가는 이제 그걸 어떤 의도로 구입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죠. 예, 그리고 그 50만 원이라는 것도 이미 업체나 이런 데선 본인들의 마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예, 일반인들이 하기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술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좀 많이 오픈됐잖아요. 그렇죠. 요즘 워낙 많은 바틀샵들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데들이 있다 보니 네. 뭐 어플도 있고 그런 데에서는 혹시 구입하면 뭔가 이 재테크가 할 만한데 하는 상품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만 원짜리 사서 12만 원에 팔려고 2만 원 때문에 시간 들이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걸 재테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최소 몇십만 원 혹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드머리를 해서 10% 20% 많게는 100% 200%까지도 보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기엔 일반 소비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 일반 소비자들이 할 때까지 제품이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에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 일반인들이 그 가격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엔 구입을 할 수 없고 더더욱이나 우리나라가 주세도 비싸다 보니 해외에서 직구하면
술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 예. 그렇다고 그게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온다고 하면 수입사에서 대형 유통 채널들, 그리고 도매장들, 그리고 많은 바틀샵, 바 이런 데들의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예. 일반 소비자가 그 중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한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그 수입하는 회사도 이 제품을 오프라인에 넣을 것이냐, 그쵸? 아니면 좀 저희 같은 바나 이런 상업적인 시설에 또 넣을 것이냐, 또 면세에 넣을 것이냐, 이렇게 상품을 좀 세분화하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몇 년 전만 해도 조금은 쉬웠어요. 이 우리나라 이제 수입됐던 위스키들의 데이터를 보면 1년에 뭐 제일 많이 나가는 브랜드들이 이제 한 30만 병 1년에 1년에 30만 병 정도 나가는데, 어떤 위스키가 30만 명? 글렌피딕이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0만 병 1년으로 치면 그 정도 나가고, 맥켈란이 그거의 반 정도?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5년 전에만 해도 맥켈란이 더 많이 나가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맥켈란이 지사에서 유통사로 바뀌면서, 예,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뭐 물건의 수급도 불균형하고 그러다 보니 양이 많이 줄은 상태고요. 예, 근데 그 30만 병 중에 혹은 아니면 실제로 재테크가 가능한 품목은 어느 특정 레인지만 가능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그 딱 봤을 때 이 제품 사면 가격이 오르겠다.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면? 예측하기보다 우선은 이제 많은 회사에서 소량 나오는 것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걸 붙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적게는 1,600병 혹은 아니면 4,000병, 뭐 10,000병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1,600병이 생산이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몇 병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예, 뭐 그 술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위스키 소비가 많은 나라들 위주로 본사에서는 배정을 할 테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스키 소비가 현재 크지 않는 우리나라, 아무리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대만이나 혹은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너무 현저히 적은 나라니까, 예,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예, 그러면 이걸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죠. 예, 그래서 우선 에디션이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1번. 예. 1번. 예, 그쵸. 예. 에디션을 사라. 무조건 1번. 예. 2, 3, 4, 5. 예. 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1번. 그러니까 예.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그래도 이제 바 업계에 좀 있었는데 제가 술을 안 사잖아요. 그쵸.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모았던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술인데, 요즘 넣어줄래? 이렇게 맥켈라 넘버 에디션이잖아요. 이게 그쵸. 몇 년도에 나왔더라? 201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2015년도에 네, 15, 16, 17, 18, 19, 20 하면 안 맞죠? 아. 네, 아마 이게 15, 16? 예, 뒤에 다 써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17. 그리고 18, 써있네. 19? 나 이것도 몰랐네. 예, 20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네. 근데 제가 이걸 샀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 위스키를 이걸 사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가, 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맥켈란 넘버원이 가격이 굉장히 쌌잖아요. 그렇죠. 많이 저렴했어요. 네. 이게 저희 업장에서 구입을 하면 한 12만 5천 원 정도면, 맞아요. 예, 구할 수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12만, 저 초청 행사에 갔거든요. 예. 처음 런칭을 한국에서 할 때. 그래서 막 어떤 제품에다 교육, 뭐 어떤 캐스크를 썼다, 이런 소개하는 장소를 갔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은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뭔가 저희는 이제 바텐더다 보니까 이 술을 받아왔을 때 손님에게 어떻게 셀링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런 중요하죠. 포인트들이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텔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이런,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원을 봤었을 때 그 안에 막 오크 부산물 같은 게 좀 많이 떠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 기억도 안 나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 조심해. 아, 빠져. 조심하라고. 빠져요. 걱정하지 마요.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빛을 전시해 놓으면 빛을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이렇게 나래에다가. 그쵸. 대부분 잘 근데 막 보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내추럴하게 만들었나 보다. 일부러 이 맥켈란이랑 큰 회사가 그런 정제 기술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샀어요. 네. 사기 시작했는데. 잘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리즈 별로 모은다 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이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400만 원 정도. 한 병에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60만 원, 70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얘네도 다 가격이 비슷했는데 20만 원. 그쵸, 다 비슷비슷했죠. 최소한 3배씩은 뜬 거네.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것도 얘는 없고요.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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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3배. 한 6배, 어, 6배. 6배. 이거는 뭐 한 거의 30배 이상? 와, 올랐죠. 이걸 한 5박스 사놨으면. 그럼요. 네. 제가 오늘 인스타에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2년에 도쿄 파쇼 갔을 때, 거기 기념 바틀이 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위스키 한 병에 8만 원? 예, 8만 원이요. 아, 근데 그 그게 제품이 오늘, 뭐였죠? 이제 일본의 폐쇄된 증류소인데, 가루지아라고. 근데 그게 지금 모 사이트에서 1,500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8만 원짜리가 1,500만 원으로. 근데 1년에 한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오르는 위스키들이 몇 가지씩은 출시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내가 빠르게 획득을 하느냐.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야 정식 면허가 있고 술 받아서 팔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개인이 사면 이거 어떻게 팔아요? 자, 우선 또 개인이 산다는 거라는 건 우선 뭐 샵이 됐던 이런 데서 백화점이 됐던 주류마트에서 내가 술을 사서 시간이 지났던 이게 가치가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이게 뭐 시가가 뭐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돈으로 이제 어디다가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파는 건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면 저기 회사에 파는 건 안 돼요? 안 사죠. 그들이 왜 사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리코샵이라든가 아, 이런 데서 매입을 하는 거지. 아니죠. 술은 그런 유통할 수 있는 사업자들만 주고받게 되어 있죠. 술이라는 건 수입사, 그리고 또 도매장, 혹은 아니면 소매점,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바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개인이 술을 사고 파는 건 현재 전부 다 불법입니다. 예. 근데 많이들 해요, 솔직하게. 예. 예.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어때요? 뭐 어디서 하는지 얘기하는 거 아닌데. 하긴 그거 어떻게 잡겠어? 예?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나이키 운동화라든가 이어서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번 수입이 됐으면 이거와 관련된 제품의 원가에 대한 세금은 다 내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어떤 세금을 내는 장치만 있더라면 그런 건 합법해줘도 되지 않나? 좀 풀어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데에서 보면 일본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들의 면허가 고물상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고물상? 예. 실은 여기서도 중고 시계들 여기가 위치가 압구정이다 보니까 여기 명품들 시계고 가방이고 파는 데들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 나 술도 그렇게 취급을 예, 고물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매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현재 그런 게 안 되니까 시간 지나면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예, 어떤 거요? 면세 가면 뭐 사야 됩니까? 아, 면세에 가면 뭐 면세에서 위스키 한 병 살 수 있잖아요. 그쵸? 한 병을 사야 돼. 그럼 대표님은 해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바텐더 중에 해외 제일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나갈 때마다 한 병씩 사실 거 아니에요? 나갈 때 사지 않죠. 그럼 들어올 때 삽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야, 그리고 어떤 걸 사는지, 근데 이건 그 왜 사는지. 어디까지 오픈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착하면 그 해당 국가에 출국 면세점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출국할 때 나올 수 있는 면세점이 있지만 이제 거기서도 사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해외여행지의 리커샵이나 이런 데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럼 갖고 들어올 때는 한 병밖에 못 갖고. 우선은 돌아올 때 그쪽 공항의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도착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술은 총 5번 정도 구입할 기회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 한 번도. 내가 해외를 나갔다 오면서 5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그렇죠. 해봤어. 대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면세점에서 나가실 때 이 예? 면세에서 어떤 술들을 취급하는지 조사하고 나가세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우선 인터넷 면세점에서 어떤 술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그게 살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도착해서나 아니면 현지에서 사서 사이트를 이제 귀국할 때 수화물로 우선은 한 병을 보내고요. 그리고 면세점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추가로 구매해서 이제 세금 내고. 들어오고 세금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잖아요. 네, 많이 길이. 열리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간다면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실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오면 그래도 내가 면세에 특혜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품. 우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술을 똑같은 술이어도 일본이나 혹은 대만 같은 데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보다 되게 많이 저렴하게 구입을 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게 맥켈란 30년이야. 그러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가격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되게 많은 브랜드의 가격 차이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게끔 구입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즐기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재테크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땐 편법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왕이면 한 병 살고 2병 사오는 방식을 택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구매자한테 넘기는 것도 개인 간 거래로, 예, 그거 역시 불법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선 싸게 살 수도 없고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해외에서 250파운드니까 한 40만원 정도 하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46만원 정도에 출시한 술이 현재 어떤 바에서는 160을 팔더라고요. 160? 예, 그리고 어떤 데는 370만원에도 팔아요, 그거. 370만 원. 예. 그 370만원 판다는 건 실은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가격이 네. 너무 높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벽을 쌓아놓는 거지. 예. 그리고 그냥 그 가격이 오를 때까지 나는 이 제품을 잠글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요즘 워낙 위스키들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비자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바텐더 들으라고 하는 건지, 주류회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정리를 하자면, 우선 바텐더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텐더들이 이미 오너 바텐더들은 제외할게요. 이제 열심히 바텐더를 하는 친구들의 꿈이 본인의 바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내가 급여를 모으고, 그리고 부족하면 마음 맞는 친구와 동업을 하던,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던, 혹은 대출을 받던, 그래서 창업을 하죠. 근데 적금 들지 마세요. 적금 들이지 예. 마라. 차라리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 들 바엔 100만원씩 맥켈란 사세요. 맥켈란 뭐? 그냥 12년이어도 상관없어요. 12년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2015년에 이제 주류회사의 단가표를 봤는데, 그 맥켈란 12년 한 병에 7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12병 한 박스면 84만원이네요. 근데 지금 12병 요 한 박스에 360만원이에요. 예. 괜찮네. 그러니까 밤에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 든다, 혹은 아니면 코인이 좋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해서 그렇게 오를까 싶네. 어설프게 코인 물리잖아요, 심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바엔, 예. 예. 어차피 주류회사 술값은 그 생산하는 곳에서의 원자료값 인상이라든가, 현지의 급여 인상이라든가,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물론 과거의 때보다 내려가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제가 처음 얘기했던, 오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맥켈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맥켈란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롤렉스나 샤넬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예. 우리가 제가- 유니클로 사고 재테크에 할 수도 있어요. 유니클로도. 유니클로 무시하세요? 아니요. 유니클로 입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유니클로가 1년에 한 번 정도 유명 디자이너랑 콜라보를 해요. 샤넬이 떨어졌어. 샤넬이 떨어진 게 샤넬이 떨어진 게 아니지 병신아. 떨어졌으면 줄수 있었어. 1,000만 원짜리를 1,500에 팔다가 이제는 1,100밖에 못 팔아. 이거 아니야. 잘못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딱 3개만 뽑아봐요. 지금 맥켈란 시리즈 얘기했잖아요. 맥켈란. 12, 18은 나도 알아. 그다음에 아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나왔네. 스프링뱅크. 스프링뱅크. 그리고 스프링뱅크 몇 년? 상관없어. 아예 상관없어요. 네, 워낙 작은 중류소여서. 예. 그다음에 제가 저보고 하나 더 뽑으라면 요즘은 일본 위스키. 일본 위스키. 예. 뭐 야마자키가 됐던 아니면 하쿠슈가 됐던 아니면 다 히비키가 됐던. 예. 일본 위스키들 지금 아마 웬만한 샵에서 야마자키 18년이 아마 180만 원 싸게 구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리고 아마 샵에서 24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될 거예요. 보통 요 가격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옛날에 나도 기억나요. 그 네. 가격대가. 제가 2015년 단가표 보니까 20만 원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야마자키 18년 20만 원 초중반에 들어왔었어. 네. 내 기억에도. 그러면 지금 경력 7년 차만 돼도 그렇지. 다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아, 그네. 7년 전만 해도 20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10배의 수익을. 예. 그러니 바텐더들은, 후배들은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코인을 사셨죠. 코인을 사고 말았으니. 네. 그렇게 해서 바텐더 이제 후배들에게는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바텐더가 해야 되는 재테크네. 그렇죠. 저희가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전선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일반 소비자들 그 정보도 제일 빠르고. 일반 소비자들은 어차피 거래도 안 되고. 그쵸. 근데 바텐더들은 정식으로 받아서 예, 그쵸.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바텐더가 해야 되는 재테크네. 엄밀히 말하면. 제일 잃지 않는 재테크. 예. 코인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 그만 얘기해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에겐 요즘 뭐 발베니 12년 때문에 오픈런 하고 마트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해요. 예. 발베니 12년 10,000병 사서 20% 마진, 10% 마진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거에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다양하게 즐기시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갭 차이 수익이 갑자기 사서 오픈런에서 막 이만큼 날 만한 그런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가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죠. 정식 유통으로는 하니까 웬만하면 차라리 이 시기에 조금 더 그냥 위스키를 좀 즐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바 업계에도 또 오고 좋은 영향이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류회사에 이제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류회사에서 워낙 소량 들어오니까 흔히들 요즘 이야기하는 걸로 끼워 팔기라든가 묶음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요. 예,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떡볶이 맛집이라 그래서 시켰는데, 그치. 떡볶이 이름 달라 그랬더니 먹지도 않은 순대 9인분 같이 주문하라는 거지. 그 내가 얘기한 거 네. 아니야? 그래서 적절한 비유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순대 9인분을 끼워 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는. 예, 근데 여러 이유로 이제 업장 혹은 아니면 소매점 아니면 대형 마트 채널들도 아마 구별들을 하세요. 예, 과거의 실적이랑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쭉. 근데
그거에다가 전 하나만 더 얹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이술을 예를 들게요. 이술을 업장에다가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술이 자주 들어오는 술들이 아니니까 또 들어오게 되면 영업사원이 이 업장에서 이술이 있는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빈병을 회수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류회사도 그럴 거예요. 자기네 제품들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 소비자들이 즐겼으면 좋겠지 뒤로 잠기는 건 그렇게 썩 원치는 않을 거예요. 우리 제품이 컬렉팅이 된다라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 그렇지만 다 유니콘이야. 술은 이때는데 먹어본 사람 얘기는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다음에 빈병이 됐던 혹은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백바 보면 알잖아요. 아, 이제 여기가 잔술로 팔았구나. 예. 아니면 병으로 팔았으면 키핑장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근데 제품이 없어. 그 얘기는 바 오너나 혹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니까 그런 데는 좀 배제해서 예, 그런 데다가 주는 거지. 우리 제품을 다양하게 즐기게끔 해주는 그게 진정한 마케팅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랑스의 이제 와인 업체론 하나는 보통 뭐 예를 들면 한 700만 원, 700만 원짜리 하는 와인이 거기에서는 한 450만 원이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코르크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예, 그리고 그 샵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 술병을 생산자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 생산자가 다른 데는 안 줘도 여긴 1번인 거지. 소비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한 거니까. 그리고 되게 좋은 소비자들도 방법이다. 합리적으로 하고. 전 이제 모든 브랜드가 다 그럴 순 없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전 있다고 봐요. 예,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끼워 팔기라든가, 혹은 아니면, 이런, 이런 걸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저 구독자 아니에요. 아니야, 돼 있을 거야, 그도. 아, 그래요? 그냥 진짜 막혀도 돼? 좋은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땀 같은 거 하라고. 그러니까, 우선, 생명의 물, 주류학개론, 주품격 이런 것들 보시고, 시간 남으시면, 파이님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파친코. 같이. 코. 야, 근데 민홍이보다 잘 나오지 않냐? 잘 나올까? 말도 하지. 야, 진짜 민홍이 존나 못 믿던데? 이거 넣어줄게. 야,